갈수록 자녀들의 독립은 늦어지고 은퇴는 빨라지죠. 월급은 늘 제자리인데 평균 수명은 길어집니다.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꿈만 같다는 분들,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꿈꾸며 나에게 맞는 노후 계획을 세워보시죠. 우아한 노후. 자,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에 동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는 마법 봉선미 전문가가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드리는 봉선미입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정말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라고 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죠. 특히 먹거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요. 체감되는 경제 상황이 정말 힘들고 팍팍한 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동키분들의 일상생활도 활력을 찾기가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요. 대표적인 고정 지출인 보험을 해약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생보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 해지 환급금이 무려 30조 8,197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2022년도 같은 기간에 비교를 해보면 20조 2,827억 원이었거든요. 무려 51%가 급증한 거죠. 10조 원이 넘게 증가가 됐네요. 저는 진짜 놀란 게 매년 20조가 넘는 돈이 해약돼서 고객에게 돌아간다. 이것도 처음 알았고 작년에는 50%나 넘게 해지가 더 늘어나면서 30조가 넘는 해약 환급금이 지급이 됐구나. 아, 진짜 많은 분들이 귀한 돈을 보험료로 납입을 하다가 해약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낸 돈보다 훨씬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되는 건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결국은 해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사정도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경기 둔화로 사실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또 노후에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사실 보장성 보험보다도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이나 종신보험과 같은 상품의 해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보장을 위한 보험은 해지를 해도 많은 돈이 생기지 않지만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보험들이 아무래도 정리를 했을 때 돈이 보장보단 많이 쌓여 있죠. 네, 종신보험의 경우는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또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인 주계약과 보장성 보험의 특약으로 이루어진 종합 형태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 큰 돈이 지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돈도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해지 1순위로 꼽는 것이 이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일 텐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해지가 또 정답은 아닙니다. 무조건 해지가 정답은 아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정리하지 않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그걸 오늘 알려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오늘 상담 신청하신 동키분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리셔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직접 상담한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사실 나는 정말 힘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자체로도 너무 힘들다. 보험이라는 거 물론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언젠가를 위해서 지금 너무 힘들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골머리를 썩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꽤 생각보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방송이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컴퓨터 관련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긴 노후의 제2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직업 군인이 돼서 아이 걱정은 한시름 놓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정말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면 작은 가게라도 오픈해야 하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현재 내고 있는 변액연금과 종신보험을 해약해서 해지 환급금이라도 보태야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납입을 해왔는데 아까운 생각도 들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나도 비슷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50대 주부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남편분의 퇴직을 앞두고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전처럼 한 직장을 오래 다니고 퇴직하시는 경우도 드물고
또 제2, 제3의 직업을 많이들 찾으세요. 퇴직 후에 다른 직장을 가기 위해서. 물론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사라졌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일해야만 긴 노후 생활을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또 생활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 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해지하지 않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꼭 알아야 돼요.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손해거든요. 맞아요. 큰 손해죠. 그래서 손해 없이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중도 인출과 약관 대출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해지 없이 목돈 마련이 또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그리고 약관 대출 알고 계시는 동키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도 인출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떤 상품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네, 중도 인출은 내가 가입한 상품에 적립된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쓰는 제도인데요. 즉 저축되어 있는 돈 중에서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액수만큼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행 통장 잔고에서 출금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도 인출된 금액은 말 그대로 통장 잔고에서 돈을 찾아 썼으니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식인 거죠. 그러면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이 되나요? 모든 상품에 적용이 되지는 않고요. 보험 이름 뒤에 유니버셜이라고 써져 있는 상품은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겠고요. 네. 또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그리고 추가 납입 제도가 있는 종신보험 등 그래도 꽤 다양한 상품에서 중도 인출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꽤 다양한 상품들, 많은 상품들에서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인출을 한다. 내가 낸 금액에서 그 일부를 중도 인출한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 냈다. 9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품마다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중도 인출 횟수는 1년에 4번에서 12번까지 횟수가 가능하겠고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과연 얼마를 뺄 수가 있느냐.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한 번 인출을 할 때마다 해지 환급금의 50%씩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내가 낸 돈의 50% 아니고 그렇죠. 해지 환급금의 해지 환급금의 50%. 하지만 이미 인출을 했다 하더라도 월 2번까지 또 인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환급금에서 또 50%를 인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적립금과 해약 환급금을 조회한 이후에 인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시는 게 또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도 인출이라는 이 기능도 잘 활용을 하려면 적립금, 해약 환급금 이걸 높여두는 게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적립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또 한번 팁을 드리면은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월 불입액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때 추가 납입을 함께 하신다면 추가 납입 금액에서는 사업비를 별도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불입 금액의 100%가 운영이 되니까요. 적립금과 해약 환급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연금을 타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이 저축된 금액을 받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적립금을 높인다라는 거는 종신보험이든 연금 상품이든 어쨌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돈을 높이는 방법은 추가 납입이다. 그래서 추가 납입을 많이 하면 나중에 내가 중도에 돈이 필요해도 찾을 수 있는 금액 자체도 높아지니까 이 추가 납입이라는 거를 반드시 해둬라라는 거예요. 그럼 추가 납입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 월 납입보험료의 2배까지는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 20만 원의 보험료를 불입 중이라면 40만 원까지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총 60만 원의 보험료를 불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0만 원에 대한 사업비만 차감하고 40만 원은 100% 고객의 적립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 잘못했다. 제가 연금보험에 가입 중인데 30만 원씩 매달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그냥 10만 원씩 낸다라고 하고 네. 20만 원을 추가 납입했으면 그게 더 많이 쌓였던 그게 거예요. 훨씬 나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월납보험료를 설정을 하실 때 추가 납입도 되나요? 이렇게 한번 설계사분한테 좀 문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보험료를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지 않나 싶어요. 똑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내가 추가 납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적립되는 금액 자체가 다르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지금 연금이나 아니면 유니버셜 상품들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 납입을 함께 고려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진짜 꿀팁이네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자분께서 앞으로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면 작은 가게라도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모아놓은 돈은 없고 현재 불입 중인 변액연금 그리고 종신보험을 해약해서 해지환급금이라도 보태야 되나 걱정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보험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은 실손과 또 통합 형태로 가입 중인 종신보험 그리고 변액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네. 종신보험은 20년 납입 기간 중 18년 정도를 불입을 하신 상태여서 거의 완납된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변액연금보험도 20만 원씩 15년 납입 기간 중 10년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하셨다는 네, 거. 성실하신 거죠, 사실. 근데 지금 20년만 납입하면 되는 상품을 18년 납입했는데 해지할까를 고민하신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요. 네. 연금보험도 내 노후를 위해서 20만 원씩 15년을 납입해야 되는 걸 지금 10년을 납입을 하셨는데 지금 해지할까를 고민하신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해지 전에 봉선미 전문가를 만나셨어요. 해지를 당연히 막아주셨을 거고 어떻게 도와드렸을지는 저희가 이제 4부를 통해서 솔루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뭔가 나한테 목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원활히 흐르지 않아서 내가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뭐 어디 뭐 제2, 제3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도 없고 어디선가 돈이 나올 때는 없으니 내가 그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납입을 해왔던 보험을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자,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경우엔 약관 대출이 더 유리하고 어떤 네. 경우엔 중도 인출이 더 유리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음. 이제 돈을 필요로 하시는 순간 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내가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셔서 음. 중도 인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커다란 내 돈덩어리에서 내가 일부를 뚝 떼서 사용을 한 거거든요. 다시 또 불입을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불입하시는 거는 반대로 또 추가 납입이 돼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뺐던 거를 나중에 내가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관 대출은 이자를 불입하는 대신에 사실은 내 원래 그 형태의 돈덩어리는 그대로 또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지만 이자 부분에 대한 또 부담률이 있다 그쵸. 보니까 그거를 조금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갚을 수는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얼마나 필요한지 등등등 나한테 필요한 게 약관 대출인지 아니면 중도 인출인지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앞서 3부에서는 노후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진다. 뭐 노후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살면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지거나 자금 융통이 필요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보험이라는 것이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답을 좀 찾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쉽게 생각하는 게 보험을 정리해서 그 정리한 자금으로 뭔가 자금을 원활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통계적으로 또 나왔죠.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 중도 인출 혹은 약관 대출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중도 인출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앞서 소개해 주신 사연자의 경우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했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월 20만 원씩 15년 납 변액연금을 10년째 불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네. 현재 2,400만 원 정도는 불입하신 원금에 수익률을 더해서 3,200만 원 정도 적립금이 쌓여 있는 상태여서요. 현재 기준으로 2,500만 원 정도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태고요. 물론 남편의 퇴직이 아직 몇 년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불입액과 적립액이 늘어나면서 중도 인출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넣은 금액이 2,400만 원 정도인데 일단 수익률까지 더해서 3,200만 원 정도 적립금이 쌓여 있고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하니까 중도 인출은 2,500만 원 정도는 가능했다. 네. 보험은 무조건 해지를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중도에 인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별로 생활자금 인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서요. 정해진 날짜에 고정금액의 인출을 도와드리는 생활자금 서비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중도 인출한 만큼 줄어든 적립금은 반대로 목돈이 생겼을 때 추가 납입 기능을 통해서 입금도 가능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출과 적립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약관 대출이라는 것도 지금 뭐 문자창을 보면 약관 대출을 예전에 힘들 때 한번 받아봤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예전에 우리 아들이 필요할 때 조금 보태주기 위해서 약관 대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요즘에 장사가 안 돼서 약관 대출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으시고 약관 대출이란 기능을 아시는 분들 중에는 뭔가 자금 융통이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중도 인출과 약관 대출의 차이점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네, 약관 대출은 보험 계약 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해지환급금의 50에서 90%가량의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네. 이때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대부분 시중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대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대출한 금액은 보험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만약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대출금과 이자를 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중도 인출과 약관 대출 뭔가 두 개 모두 보험을 정리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목돈을 마련한다라는 점에서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약관 대출은 매달 내가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대출 원금을 또 상환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나한테 빚이 남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근데 대신에 내가 노후를 위해 준비한 어떤 자금 여기는 손을 대지 않는 느낌이어서 맞습니다. 노후에 뭔가 내가 음. 열심히 준비한 그 대금은 그대로 있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중도 인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게 없나요? 네, 중도 인출 시 수수료가 있는데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 대부분 인출 금액의 2%나 2,000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인출 수수료는 미미하고요. 그러네요. 상황에 맞게 중도 인출과 약관 대출 중 선택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3742님께서 방금 알려주신 약관 대출도 혹시 대출을 받을 때 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신용 등급 조회라든가 뭐 이런 대출 심사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약관 대출은 가입하고 계신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신용조회 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 가능하시겠고요. 해지환급금의 최대 90%까지 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신용도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무조건 보험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중도 인출을 통해서 1년에 12번까지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 물론 추가 납입을 통해서 이후에 줄어든 적립금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약관 대출은 매달 대출 이자가 발생되기는 하는데 상환 시에 적립금의 변동이 없게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도 하나의 금융 상품입니다. 네. 특히나 연금 상품은 노후에 대한 준비는 물론 불입하는 중간에도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반대로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월 불입액의 최대 2배까지 사업비 없이 저축이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기능을 10분 활용하실 수 있다면 노후는 물론 또 일상에서의 저축의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30님께서도 문자 질문 주셨는데요. 약관 대출은 혹시 대출 받을 때 이자가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약관 대출 이자는 사실은 예정 이율의 플러스 1.5%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드리거든요. 예정 이율을 특별히 이제 시중금리 50%에 회사의 수익률 50%가 더해져서 나오는 공시이율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일반적인 시중금리보다는 한 1.5에서 2.5% 정도 높은 수준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낮은 금리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단기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때 좋은 시스템이고요. 그만큼 또 편리하게 전화 한 통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 때 전화해서 얼른 좀 융통해서 쓰시고 그리고 상황이 조금 나아지셨을 때는 빨리 상환을 하시고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신용도도 좋고 뭔가 오랜 기간 동안에 돈이 좀 필요하다 하실 때 제1금융권에서 뭔가 돈을 대출하는 게 용이하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게 네. 당연히 네, 좋은 네. 거고요. 그게 조금 힘들다. 지금 이미 돈을 뭐 대출한 이력도 있고 신용도가 조금 지금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 대출 이자가 많이 높게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미 납입한 이 보험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미 납입한 돈이기 때문에 어떤 심사 과정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율이 조금 높더라도 이 상품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여기에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장기간 묶인다는 걸 리스크로 생각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중도 인출, 추가 납입,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활용을 한다면 돈이 묶인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관 대출도 물론이고요. 물론 그렇죠. 예, 예. 요즘은 또 연금 상품도 5년 납부터 다양하고요. 짧은 기간 동안만 그렇죠. 납입해도 네. 되는. 노후까지 미뤄둬야 하는 돈이어서 묶인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반대로 돈이 부서지지 않게 단단하게 준비한다는 개념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 꼭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까지 함께하면서 또 연금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 시에 비과세 혜택을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담받으신 동키분도 마음이 든든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알려드려서 정리하시지 못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퇴직까지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넣고 계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연금저축 안에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을 알려주셔서 그분도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 사연 주신 동기분 상담을 하면서 연금 상품의 중도 인출 기능에 대한 팁뿐만이 아니고 또 가입하고 계시던 보장성 상품의 안내도 도와드렸는데요. 네. 2년 전에 치아 임플란트를 하면서 미처 청구하지 못하셨던 치조골 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도와드려서요. 200만 원의 보험금도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동기분께서 상담 신청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또 좋아하셔서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나 돈 없어서 어떡하지 했는데 이렇게 잊고 있던 보험금까지도 찾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오늘 사연자분은 은퇴 후에 목돈 마련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보험 정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중도 인출이란 기능이 있어요. 요거 활용하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스탑.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잘 갖고 계세요. 요렇게 정리해 주셨고 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보험들 중에서도 정리정돈을 쭉 해주시면서 잊고 있던 보험금, 못 챙기신 보험금까지도 찾아주셨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뭔가 가정에서 이렇게 뭔가 돈의 흐름이 어딘가가 갑자기 막히거나 어딘가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데 그 구멍 내 눈엔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눈엔 보입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 그리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 돈키호테가 모시고 왔으니까요. 여러분은 도움 요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선미 전문가님은 이 사연의 주인공을 도와주셨네요. 네, 우리가 자산의 배분을 얘기할 때 부동산, 예적금, 펀드, 또 보장성 보험, 연금 상품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내 상황에 맞게 각각의 포지션을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개별의 내용들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금융상품 전관에 걸친 재무상담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필요하겠고요. 두드리면 문이 열리듯이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주시네요. 2946님께서도 문자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보험 약관 대출이 남은 상태입니다. 급한 사정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대출금을 다 상환하고 나서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자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대출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납입은 끝났고요. 지금은 만기 환급금과 보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말씀 주셨네요. 네, 대출이 있는 계약의 계약자를 변경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이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금을 변경하는 계약자에게 넘겨주는 방법, 즉 대출을 그대로 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회사별로 콜센터 문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네요. 네, 가능합니다. 예, 예. 뭐 받는 분이, 그러니까 계약자 변경을 하는 분이 받으시는 분이 그냥 그대로 줘라고 하면 그렇죠. 그대로 받아도 네,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처리하고 줘라고 하면 처리하고 주시면 네. 되는 거고.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첫째,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 해지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중도 인출, 약관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세요. 네, 둘째, 정기적인 재무 상담은 가정 경제의 원활한 돈 흐름에 도움을 드립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이 있으셔서요. 이분까지 좀 볼게요. 네. 6862님께서요. 22만 원씩 20년 만기된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만약에 그 종신보험에 중도 인출 기능이 탑재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시겠고요.
종신보험의 뒤에 유니버셜 앞에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란 또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가능하시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 한번 콜센터에 문의를 통해서 약 그 중도 인출 가능성을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은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예요? 한 50%? 네, 쌓여있는 해지 환급금에서 한 번 인출할 때마다 50%씩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달에 2번까지 가능하고 1년에 12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90% 정도까지는 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금보험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종신보험은 이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종신보험은 한번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봉선미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